자, 그렇다면 이거는 또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기준을. 그래서 이 기준을 똑같아요. 예, 여기를 진공으로 놓은 거예요. 진공. 예. 요거와 요거 사이의 공간을 진공으로 놓은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다 똑같이 그릴 텐데 이건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모자르잖아. 플러스 모자르잖아. 마이너스만 남았으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야 되고 얘가 플러스가 남았으니까 플러스로 표기를 해야죠. 자, 이때 이렇게 뭐가 됩니까? 발산과 수렴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에 여기를 뭐가 됩니까? 공기. 근데 이제 아까 투자율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공과 공기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공하고 공기는 같이 놓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 만약에 어떤 뭐가 들어갔느냐? 고무가 들어갔다고 치죠. 고무나 비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자, 여기에 뭐가 돼요? 비닐이 들어갔다. 또는 고무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좀 멋있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고분자 화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자유전자가 작으니까 저전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조금 더 많이 그려야 되겠네. 예, 왜 그러냐면요. 요거 요렇게 이제 그렸어요. 하나 왔고요. 자, 여기도 왔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나예요, 하나. 예, 요거 혼자. 자, 나 혼자 있어. 자, 나도 혼자 있고 여기도 혼자 있는 겁니다. 예, 혼자. 자, 이럴 때 지금 여기에 나오기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몇 개가 갔나요? 4개가 만났어. 예, 4개가 만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진공의 유전율은 4다. 네. 그런데 비닐하고 고무를 갖다 놨더니 다 막혔어. 다 막히고 뭐가 됩니까? 다 막히고 2개만 지나갔단 말이지. 2개만. 이렇게 2개만.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요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공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전율은 뭐가 됩니까? 입실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고무면 고무, 비닐이면 비닐이란 말이죠. 조건은 똑같아요. 유전율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전율이에요. 유전율을 비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하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요? 분수가 나와야 되죠? 자, 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자, 그러면 기준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진공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입실론으로 표현하고 얘는 입실론 뭐가 돼요? 제로로 표현하고 얘는 뭐로 표현하나요? 입실론 S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 자체는 뭐가 돼?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뭐가 돼요? S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를 놔버리면 약간 차이가 있죠.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유전율은 뭐가 됩니까? 작죠. 네. 그래서 비유전율이 문표현 자체는 비유전율이 뭐가 됩니까? 얘가 지금 얼마냐면 0.5거든요. 그러면 비유전율이 0.5가 돼버리면 0.5가 되면
그만큼 전속의 차단 능력이 뭐가 돼요?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상으로. 그림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는 유전율이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 즉 전속을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유전율은 유전율을 비교한 것인데 여기에 진공이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비유전율만 안다면 비유전율 표가 있으니까 그만 안다면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얘는 당연히 뭐로 나타나겠어요? 이와 같은 숫자로 나타나겠죠.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5도 될 수 있고 뭐 2.5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투자율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유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사실 전속의 차단 능력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수식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 부분까지 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투자율과 유전율은 반대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이건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니까 단위가 뭐가 되나요? 쿨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 질 수 있는 거는 전기력선하고 전속의 개념이 되는 건데 요거 마저 마무리를 짓자 하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물어봐요. 1쿨롱. 사실은 1쿨롱 그러면은 전자가 몇 개가 모자라야 되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가? 19승인가? 그 전자가 모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냥 1쿨롱을 뭐로 보자?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로 보자. 그래서 앞전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1A라는 개념을 갖다 설명할 때 1A야 그럼 전자 하나 초당 전자 하나씩 지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전선에 전자 하나씩 계속 지나가면 1A고 전자 두 개씩 동시에 지나가면 2A고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쿨롱이다. 얘가 1쿨롱이야. 예. 그러면 지금 호레비가 됐을지 과부가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1쿨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레비 1쿨롱이다. 예. 그러면 이 호레비의 1쿨롱이니까 홀압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일단은 발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발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자, 이때에 총 몇 개의 전기력선이 발산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로분지 1이에요. 1쿨롱은 1이에요. 2쿨롱은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예. 2쿨롱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자, 근데 입실론 제로가 이게 꽤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돼? 뭐 12승인가?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예. 지금 제가 기억 못 하는데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1쿨롱이라는 개념은 요 숫자 바뀐 거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찾아보시면 되고 얘가 1쿨롱짜리 호랩이다 라고 하면 전기력선이 요것만 계산하자고요. 요것만. 그러면 얘는 8.855에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요거 뭐 10에 12승이에요. 그럼 요거 10이라고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요거 하나 지고 10에 11승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야, 얘가 1쿨롱짜리다. 그러면 현재 발산하고 있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거를 100억이라고 하면 1쿨롱이라고 표현하면 이걸 몇 개 그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해가지고 100억 개를 그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네. 무슨 수로 그려요?
그래서 이 100억 개를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여기다 표현이 좀 어려워서 여기다 놓을게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 쓰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한 묶음을 우리는 전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죠. 네. 어떻게 비교를 한다? 자, 여기에 뭐가 돼요? 자, 자기력선 묶음은 자속, 전기력선 묶음은 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력선과 전기력선은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쇳가루 잡아당기는 힘, 자기력선,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힘, 전기력선. 근데 너무 많다. 1쿨록만 잡아도 1외바만 잡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묶음으로 쓴다. 그래서 묶었다는 뜻의 자속과 전속으로 사용을 한다. 이들이 퍼져 있는 공간을 장 또는 개로 표현을 하는데 개는 XYZ 3차원 공간의 개념이고, 자, CD가 100장이 붙어 있다. 이 전체를 개로 보는 거고요. CD 안에 공간을, 장은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그 개념이 고유저항, 그 다음에 투자율, 그 다음에 유전율 개념에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려면은 전자를 끌고 가야 되는데 고유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잘 안 끌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끌어가려면 뭐가 돼?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석을 얼마만큼 잘 전달해요? 그럼 자석이 잘 지나갈 수 있는 뭐가 돼요? 물질을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때 거기 쓰는 용어가 뭐다? 투자율의 개념. 자, A에 있는 전속과 B에 있는 전속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끔 막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율과 유전율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잘 전달하는 게 투자율, 막는 게 유전율이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얘는 이제 전압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전압에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류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계나 자장, 전계나 전장의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리액턴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리액턴스. 리액턴스는 앞전 시간에 내가 설명드렸죠. 주파수에 대한 어느 공간, 개. 여기랑 여기랑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개자를 붙여요. 예. 이 개가 이 주파수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 그 보이는 반응을 우리는 리액턴스다라고, 우리는이 아니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그거를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액턴스를 설명하려면 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주파수 전기잖아요. 교류 그러면 주파수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액턴스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몇 번 반복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